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운 단어, 와, 우리 벌써 3단어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여러분 자부하세요. 굉장히 지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맑은 날씨에 배가 지금 전복 안 되고 쭉 가고 있는 거야. 느낌 와. 되게 잘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을 거야. 쌤, 방정식 정말 중요하네요. 와,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얘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중1 때 할 줄 아는 친구는 정말로 거짓말 안 치고 체감상 중2-1은 좀 뭔가 와, 좀 괜찮은데? 싶을 거예요. 우리가 꽤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막상 돌이켜보면 몇 개 안 배운 것 같아. 그냥 뭔가 자연스럽단 말이지. 그치?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단원 제목이 방정식이야.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복습입니다. 요 페이지는 딱 정확하게 중1 내용 복습입니다. 우리 중1 때 1차 방정식을 배웠고 이제 기본적인 풀이도 이제는 할 줄 아시겠죠. 이렇게. 그치?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갔더니 이제 또 제목은 방정식인데 심지어 제목이 1차 방정식인데 문자가 몇 개인? 2개인. 즉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얘도 사실은요 1차 방정식 맞습니다. 미지수가 2개인, 문자가 2개인, 가장 큰 게 1차라 1차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뜻 관련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오른쪽은 매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거. 그냥 이해하셔가지고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 그리고 다음 장 가시면요. 이제 여기서 또 역시나 방정식이니까 해라는 말, 푼다는 말이 나와.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발생돼. 즉 우리가 중1 때는요. 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x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문자가 2개인 바람에 해가 몇 개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식 하나에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x, y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딱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없다는 거지. 기억나? 우리가 부등식 처음에도 자연수란 말이 나오면서 몇 개 없게끔 만들었던 그런 느낌처럼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자, 이제 오늘부터 배울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자, 오늘부터 배울 이 내용. 별표를 몇 개 칠까요? 여러분 저랑 오래 하면 제가 별표를 좀 많이 안 치잖아요. 이거 한 3개 칠게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2-1은요. 중요한 거 두성이야. 사실 다 중요해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막 그 말한 적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운 순환소수는 그렇게 안 중요할지 몰라요. 걔는 이번 시험 때까지만 분수로 바꿀 줄 알면 돼. 근데 그 다음에 배운 1차 부등식 그리고 오늘 배울 자 오늘 여기 새로운 단어 하나 보이세요? 이 연립 1차 방정식 보통 1차란 말을 생략해서 연립 방정식이라고도 부를 이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오늘 이 시간 끝났을 때 이 연립 방정식을 역시나 방정식이니까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쌤근데 일단은 근데 연립이 뭔데요? 밑에 이제 사실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그냥 자 봐봐 수학 시간이야.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이라던가 사회 시간에는 어떤 단어를 배우면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역사 시간인데 뭐 3.1운동이 대충 뭐 1900 몇 년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확히 알아야 돼. 근데 수학은 원래 위에 보면 뜻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이제 그냥 나름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자, 혹시 여러분들 요 1번, 2번, 3번 식을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랑 뭐가 달라졌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약간 뭐가 달라요? 그 느낌에? 이런 게 앞으로 연립 방정식입니다. 이런 것들. 자, 혹시 뭐가 다른지 한번 누가 말해볼까? 한번 준영이가 말해볼래? 혹시 여기에 있는 식들을 가만히 구경해 보시면 뭐 다른 게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앞에 무슨 문자 같은 게 생겼어요. 아, 일단 앞에 무슨 문자 맞아요. 예리하죠. 요런 이제 문자가 하나 있네요. 또 식이 위아래로 하나씩 있어요. 오호 사실은 맞아요. 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겠네요. 즉 이제부터는요.
그냥 결론은 이런 어떤 모양이 나오면 앞으로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은요. 자, 위에 가서 그러면 수학적인 의미를 볼까요? 자, 뭐를 방정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이렇게 묶어서 나타낸 것을 앞으로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밑에처럼 이렇게 두 개 이상을 묶은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묶었다라는 기호입니다. 묶음. 이렇게 묶음. 이렇게 좀 약간 선물 포장지에 같이 들어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묶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고 이제 그러면 어쨌든 얘도 방정식인데 그럼 역시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말이 있어? 이 연립방정식도 해라는 게 있고 이 연립방정식도 푼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뭔지를 기억해야 돼. 자,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묶여있는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둘 다 참이되게 하는 게 해예요. 동시에 둘 다 참이되게 하는 xy가 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난 시간 왼쪽에 이어서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해인지 아닌지를 묻는 거야. 자, 연립방정식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해라는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안 되고 둘 다 돼야 돼. 즉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순서상을 둘 다 대입해서 둘 다 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위에 거에 대입해 볼게요. 자, 위에 거에 대입해 보시면요. 1,-1을 대입해 보시면 왼쪽은 -1, 오른쪽은 -1 참이죠. 되네요. 자, 밑에다가 대입해 보시면요. 아래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여기다가 3, 여기다가 마이 넣어 보시면요. 역시나 어때요? 참이잖아. 즉 둘 다 참이 되면 이런 걸 저희가 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묶여 있기 때문에 해라는 말을 이렇게 둘 다 되는 거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 삼아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2번, 3번 더 풀어 보시겠어요? 저 1,-2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일까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둘 다 돼야 됩니다. 한쪽만 되면 해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대입해가지고 되면 해인 거고 안 되면 해가 아닌 거예요. 자, 30초 뒤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어쩌면 둘 다 참이 되는 x, y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란 말은 둘 다 참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느끼마 생각보다 둘 다 참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숙제에서는 이렇게 문자가 두 개일 때 식이 한 개면요. 해가 무수히 많거든. 근데 식이 두 개가 묶여 있으면 과연 해가 무수히 많을까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늘 내용이 이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은아, 혹시 2번 문제는 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야? 누구 때문에 아니야? 위에 거. 위에 거? 자, 위에다가 한번 1,-2 넣어보시면요. 위에 거는 되는데 위에는 돼요. 거요. 네, 아래 거요. 그럼 자, 아래 거 물어볼게. 여기는 뭐 나와요? 아래 거. -5요. -5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워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정말 죄송한데 저도 설명하고 싶은데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안 돼서 해가 아니야.
에이 쌤 한쪽은 되는데 해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연립방정식에는 둘 다 되는 걸 해라 부르겠다는 거야. 이해돼?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는 태어가. 자 이 문제는 해야 아니야? 해요. 이거는 해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여기도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여기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여기가 9가 나와서 같습니다. 둘 다 되는 걸 해라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요. 약간 지난 시간 숙제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문제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숙제가 이게 지난 시간 숙제였지. 그리고 이것도 지난 시간 숙제였죠. 그리고 이번 문제는요. 자, 지난 시간의 숙제를 이용해서 거꾸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뭐를 찾으면 돼요? 둘 다 겹치게 나오는 게 해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어? 풀었어요. 오케이. 자, 제가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요. 진짜 나는 너무 아쉬워. 여러분들. 너네들이 못하는 친구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이 짧은 시간 집중하기 힘들까?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있어요. 저도 고백하자면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가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막 졸거나 그래서 많이 혼난 적이 이 나이 먹고 혼나요. 막 엄마 꼬집어요 자꾸 옆에서. 근데 그럴 수 있긴 하지. 인정할게요. 근데 약간 변명하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학원은 너네 필요에 다니는 곳이란 말이야. 무상도 아니야. 유상이야. 학교 수업은 막말로 무상이라서 물론 무상이지만 잘 들어야 돼. 학교 수업도. 근데 이제 학원은 여러분들이 막 누가 멱살 잡고 다니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긴 너네가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야 돼. 막 나한테 막 진짜 매달려갖고 막 알려달라고 막. 쌤 제가 돈 냈는데 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실 요구도 괜찮아요. 어쩌면 오늘 해줘야 되고 사실은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좀 너무 학원을 이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거예요. 학원을 좀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번 내용은요. 이제 거꾸로 왔다 갔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 내용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중이에요. 즉 각각의 해를 구하신 다음에 겹치는 게 있으면 걔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인 거예요. 이해돼? 자 혹시 유민아 6번에 정답 나오셨나요? 근데 여러 개인데 해뭘 쓰는 여러 개가 나오나요? 여러 개? 자 그럼 일단 제가 한번 시범 보여볼 테니까 사실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혹시 나온 친구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저요. 뭐나 X가 6, Y가 2. 혹시 태욱이도 6,1? 네. 이렇게 자 한번 오해한 게 있으면 한번 풀어봐. 알겠지? 자 위에 있는 거 구해볼게요. 그럼 한번 유민이가 마이크 켜고 한번 이거 말해볼래? 자 여기에 뭐 들어가요? 1이요. 옆에는 9. 밑 옆에는 응? 7? 옆에는 5. 옆에는 3. 옆에는 1. 그치. 이렇게가 이제 요 방정식 한 개만 뭐 해줘. 이렇게가. 자 밑에 있는 건 제가 할게요. 자 1,6, 2,5, 3,4, 4,3, 5,2, 6,1 이렇게가 해줘. 근데 유민아 여기 위아래 겹치는 게 여러 개 있나요? 너가 보기에? 자 유민아 여기 있는 1,11 밑에 있나요? 아니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1이랑 6. 읽을 때는 XY 먼저 읽어야 돼요. 6,1 이렇게 여기밖에 없잖아. 이게 이 친구의 해라고요.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의 뜻이라고요. 둘 다 되는 해가 있냐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쩌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작업인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쌤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이래야 되나요? 라는 거야. 그럴 리가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가다스럽게 하는 거는 딱 여기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 숙제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이렇게 하기에는 그럼 만약에 식이 더 복잡해지면 이걸 언제 하고 있냐는 거야. 맨날 표 그려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립방정식의 뜻도 배웠고 방정식 2개 이상이 묶여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게 뭐다? 전부 다 되는 게 해예요. 다시 연립방정식은 2개면 2개, 3개면 3개, 전부 다 묶여 있는 게 다 참이 되는 게 해라는 거야. 그리고 방금 앞장에서 지난 시간 숙제를 이용해서 해를 구해봤는데 저 친구는 한계가 있다.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푸는 방법을 크게 2가지를 배웁니다. 한번 이름부터 볼까요? 첫 번째 풀이는 여기 써있죠. 첫 번째 풀이는 가감법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이름은요 잠시 후에 보시면 꽤 잘 지은 이름이에요. 나름 이제 우리가 할 방법을 그대로 이름 지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넘어가 보시면 뭐가 있다? 대입법이라는 거예요. 쌤 저 대입 들어봤는데요. 너네가 아는 그 대입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풀이가. 자, 지금부터 이 2가지 풀이를 먼저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방정식이 매번 똑같죠. 제가 시간을 딱 드리면 여러분들 아주 빠르게 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은 오랜만에 방정식을 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연립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빈칸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그냥 훈련하세요. 또 하다 보면 나름 그냥 쉬워. 솔직히 쉬워요. 자, 첫 번째 전략은 뭐다? 가감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안에 있는 혹시 여러분들 이 가짜랑 감자가 한자로 뭔지 아시겠어요? 줄감 아닌가? 줄감? 자, 여러분들이 이 가라는 거 우리 평상시에 쓰는 말 중에 뭐 있냐면 약간 혹시 여러분들 우리 평상시에 더한다는 의미의 가짜가 뭐 있지? 약간 가는 간데 약간 더한다는 게 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돼요. 아니요. 그냥 더 할까요? 더 할까? 그러니까 더할 가짜인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뭐가 있어? 약간 가속, 속력을 올리는 거지. 약간 더하는 느낌. 가속. 혹은 피해를 가하다. 그런 가짜예요, 얘가. 실제로 뭔가를 더한다라고 할 때 제가 가를 쓰거든. 즉 가는 더한다는 얘기야. 그럼 혹시 느낌 와? 감자는 뭘까요? 감소. 덜감. 그러니까 뺀다는 거예요. 뭔가 빼기 느낌. 그러면 이 방법의 의미를 해석해 볼까? 이 방법은요, 뭐 해가지고 뭔가를 더하거나 두식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감법의 전략은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한번 딱 보시면 바로 감 올 거예요.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앞장처럼 안 풀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자? 자, 혹시 그럼 질문. 이 두 식을요, 제가 지금부터 왼쪽 길이, 오른쪽 길이 더하거나 뺄 건데, 혹시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가 한 개 지워지는 쪽이 있나요? 자, 뭐 하면 지워져? 두 개를 맞아요. 여러분 한번 더해 보실래요? 왼쪽 길이 더하고요. 오른쪽 길이 더하면요. 어떻게 돼요? Y가 없어져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가감법의 기본 전략입니다. 결국 문자를 한 개만 지울 수 있다면 중일 문제거든요. 어쩌면 이제 기본 전략은 중일처럼 바꾸겠다는 거야. 근데 가감법은 어떻게 더하거나 빼가지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왼쪽 길이 더하시면요. 그럼 뭐 나온다? 이렇게 지워지면서 4x 더하기 5x니까 9x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길이 더하시면 9 나오잖아. 9요. 그럼 x 값이 얼마예요? 1. 1이네요.
자, 이제 y 값은 뭘로 가면 돼? 두 식 중에서 아무 때나 한 군데에 대입하면 y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위의 식에 넣든 밑의 식에 넣든. 자, 밑의 식에 대입하시면요. 5 더하기 y가 6 나오니까 맞습니다. y 값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혹시 궁금한 친구는요. 한번 1,1을 넣어보세요.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이게 뭐다? 첫 번째 방법, 가감법이라 부를게요. 그래서 이름을 꽤 잘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가감법은 이제 정리할게요. 더하거나 빼가지고 문자 한 개를 지우겠다는 아이디어야. 왜? 문자 한 개만 지울 수 있다면 그건 중1 문제거든. 그래서 이 기본 전략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연습해볼까요? 그럼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제 이런 게 나와도 뭔가 여러분들은 가감법, 뭔가 더하거나 빼가지고 어떻게 좀 문자 한 개를 날릴 수 있을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연립방정식이지만 이제 결국 마지막은 약간 중1처럼 풀겠다는 거예요. 문자란 게 지워가지고. 그리고 어쩌면 그 문자를 지우는 과정에서 가감법과 대인법이 나뉘는 거예요. 약간 방법의 차이가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일단은 기본적으로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둘 중에 더 좋은 거를 그때 선택할 줄 알아야겠죠.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호야. 두 식을 더하는 게 맞을까, 빼는 게 맞을까? 어때요? 두 식을 더하는 게 맞을까요? 빼는 게 맞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효한테 시켜볼 게 있어요. 이 두 식을요. 한 번 더 해보시고 빼보시겠어요? 자, 잘 모르겠는 친구는요. 일단 지금 이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더하고 빼보실래요? 자, 이효 더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4y 그쵸. 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4y 자, 세로로 있어갖고 안 보이면요. 가로로 쓰세요, 그냥. 이렇게. 자, 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4y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106y죠. 이렇게. 자, 그럼 뭐가 맞나요? 더하는 쪽이 맞을까? 빼는 쪽이 맞을까? 더하기가 맞다는 거야. 쌤, 왜 얘가 맞다는 거예요? 나는 문자를 한 개만 남기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 전략이 문자를 한 개만 남기고 싶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든. 더하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더하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두 식을. 자, 이제 오른쪽끼리 더하시면 뭐가 나온다? 20이 나오면서 중1 문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 이제 y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자, 이제 y값 나왔고, 자, x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둘 중에서 아무 때나 한 곳에 대입을 해서 나머지 x값도 구하는 거예요. 둘 중에 아무 때나 다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위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 보시면요. 어떤 식이 나온다? 3x 더하기 25는 16이 나옵니다. 그리고 2항에서 1차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마지막에 정답은 보통 순서상으로 쓰는 게 좀 쉽긴 해요. 혹은 이렇게 해서도 맞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 느낌 오세요? 느낌 오세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 번 더 해봐. 이미 할 줄 아는 친구도 조금 죄송한데 좀 천천히 할게요, 제가. 일부러. 오늘은 제가 많이 어차피 뭐 사실 훈련이 중요한 파트라 한번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가감법이다라는 거예요. 가감법은 기본 전략이 뭔가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한 개만 남기자라는 거야. 자, 풀어볼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이런 걸 저희가 앞으로 연립방정식이라 부르고, 이거는 앞으로 너네가 고3 졸업할 때까지 숨 쉬듯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럼 항상 이런 식이 나오면요, 연립을 할 줄 알아야 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다? 지난 시간과 다르게 두 개가 묶여버리니까 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둘 다 만족하는 애는 많지 않다는 거야. 쌤, 풀었어요. 아이, 오늘 잘하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하고 있잖아. 근데 한번 다른 친구한테 제가 좀 기회를 좀 넘겨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종훈아, 혹시 XY 나왔어? 몇 콤마 몇이야? 종훈이 나갔어요, 갑자기. 종훈아 나갔어. 자, 그럼 종훈이 나갔으니까, 자, 다른 친구인 현빈이가 도와줄게요. 자, 현빈아, 일단 정답 뭐 나왔어요? 4, 마이너스 1. 그치. 자, 이 문제는 이호야. 다시 물어볼게, 이호야. 더하는 게 맞아, 빼는 게 맞아? 더하는 게? 자, 아직 감이 안 온 것 같네요. 자, 두 개 한번 더해볼래, 이호야? 뭐 나와요? 플러스 8만이요. 그럼 더하면요, 문자가 지워지나요? 난 안 지워지는 것 같은데? 나만 그래? 그럼 뭐가 맞다는 거예요? 빼기로 가야죠. 사실은 이제 얘는요, 어쩌면 좀 암산이 돼야 좋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좀 빠르게 암산해가지고. 빼기가 맞다는 거야. 자, 빼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면서 x 값이 나오고요. 얘를 한 군데에다 넣어서 나머지 y 값까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세부적인 계산은 계속 1차 방정식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은요, 어쩌면 숨 쉬듯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 막히면 진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자꾸 뭔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중1 때 나는 이걸 오죽하면 한 달 넘게 했어. 얘만 1차 방정식만 한 달 넘게 했다고요. 이 미래를 바라보고.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요게 이제 가감법의 기본 전략이야. 이름 잘 지었죠? 더할까 뺄까, 막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시간 남아가지고 밑에 걸 풀어본 친구는 여기서 약간 이제 고개가 갸우뚱돼요. 자, 지금부터 10번 문제 풀면서 가감법을 이제 바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이 가감법의 어쩌면 응용 같은 건데요. 자, 이 응용을 제가 실제 문제로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요, 똑같이 연립방정식 문제야. 즉, 이거 둘 다 만족하는 x, y를 구하라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요, 이 상태로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가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자, 한번 해볼까? 자, 두 개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더하기로 가시면요, 자, 왼쪽에 뭐 나와? 3x 빼기 4y 나오고 오른쪽은 5 나오죠. 자, 이 정도는 암산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한번 빼볼까요? 자, 빼기로 가보시면요, 암산돼. 자, 이렇게 나오겠죠. 어때요? 이번 문제는 그냥 더하거나 빼면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디어 알겠는 친구 없어요? 약간의 작업만 하면 풀리긴 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 전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 봐봐.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요, 얘네 둘과 비교해 보시면 한 가지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자, 어떤 차이점 때문에?
혹시 말할 수 있는 친구? 위에 두 문제는 왜 바로 되고 밑에 건 바로 안 돼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느낌 안 오세요? 자, 7번 보시면요. 얘네 둘이가 어때요? 앞에 있는 개수의 뭐가? 숫자가 똑같아요. 숫자가 똑같은 게 있다는 거야. 8번 문제 보시면요. 여기가 숫자가 똑같은 게 있어요. 요럴 때는 그냥 바로 더하거나 빼면 돼. 근데 밑에 있는 문제는요. 자, 10번 문제는 봐봐. 이 원인부터 분석이 돼야 해결책이 나온다고요. x를 비교해 보시면 얘는 1, 얘는 2잖아. 당연히 숫자가 다르면요. 너네가 더하거나 뺐을 때 안 지워져요. 어떻게 지워요? 얘도 마찬가지. 1이고 5잖아. 이게 안 지워진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더하거나 빼기 전에 약간의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자리를 같게 먼저 만들어줘야 돼. x든 y든 한쪽을 같게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쌤 x를 갖게 해줘요, y를 갖게 해줘요?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를 잡고 같게 만들어줍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x쪽을요, 여기를 같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자, 누구 물어볼까? 우진아. 위의 식에다가 뭘 곱해줘야 같아질까? 2. 2를 곱해줄게요. 양쪽에다가 2를 곱해주면요. 어떻게 돼요? 요 자리가 똑같아집니다. 가끔은 이 작업을 먼저 해줘야 돼요. 조금 어려워진 거야 사실은 위에보다. 다를 때는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더하거나 빼가지고 2x를 날릴 겁니다. 자, 유민아, 그럼 이번 문제는 더하는 게 맞을까? 빼는 게 맞을까? 자, 이번 문제는 더하는 게 맞을까? 빼는 게 맞을까? 빼는 거? 빼는 게 맞다는 거야. 왜? 빼야지 2x가 사라질 거 아니야. 위에서 아래를 싹 빼겠습니다. 왼쪽 길이 빼보시면 7y 나오고요. 오른쪽 길이 빼보시면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래서 y 값이 나오고요. 이제 이 y 값을 여기 위의 식에서 아무 꼰대나 대입하면 돼요. 저는 좀 만만해 보이는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요. x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가감법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더하거나 뺄 건데 만약에 x의 개수, y의 개수가 다 다를 때는 여러분들이 한 개를 딱 잡아가지고 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가시면 돼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밑에 있는 12번 풀어보실래요? 자, 이 문제 한번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한번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결국 방정식은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걸 제가 앞으로 연립 방정식, 원래 풀네임은 연립 1차 방정식인데 사실 너네가 2차, 연립 2차를 볼 일이 지금은 없어요. 참고로 연립 2차가 고1 때 나옵니다. 근데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감법, 대입법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연립 방정식이 되고 앞으로 정말 저희가 함께 할 친구예요. 정말 저희가 함께 할 친구라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많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이 문제 태여가 혹시 정답 나왔어요? 아, 네. 아니요?
그럼 태혁이가 쌤 한번 도와줄래? 자, 이 문제 어떻게 출발할까요, 태혁아? 자, 일단 이 문제는 태혁아 그냥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가 지워질까요? 아니요. 안 지워져. 너네가 정말로 공부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안 지워져. 그럼 자, 태혁아 뭐 해야 된다고? 일단은 지워지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먼저 하기 전에. 이해돼? 그럼 내가 너한테 한번 힌트를 줘볼게. 태혁아, 그럼 나는 지금부터 여기 Y쪽을 지워지게 만들고 싶어. 그럼 위아래 어떤 식에다가 뭐를 하면 될까? 일단 요거를 지우게 하고 싶어, 결론적으로. 자, 밑에는 숫자가 얼마야? 2요. 위에는 숫자가 얼마야? 1이요. 1이지. 그럼 이걸 지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위에 마이너스 y에다가 2를 1을 해줘요. 그거 하다는 거야, 사실은. 여기를 먼저 맞춰주는 게 첫 번째야. 일단은 어딘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위에 한번 태우기가 도와줄래? 위에 식에다가 곱하기 2 해보실래요? 뭐 어떻게 돼요? 10x 마이너스 2y는 2요. 이렇게.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야, 얘네 둘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작업이 먼저 돼야 돼. 그래서 위에는 안 했잖아요. 위에는 애초에 예쁘게 나왔고 이제부터는 예쁘게 안 나온다고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제 말 뜻 이해하시고 계신가요? 이렇게. 네. 자, 이제는 태호가 그럼 두 식을 더할까 뺄까? 더해요. 더하면 예쁘겠네. 더하면 지워지겠네요. 더해보시면 이렇게 지워지고 얘네 둘을 더하면 9x고요. 오른쪽에 2 더하기 7은 9가 되니까 x값이 1 나오고. 1이. 그럼 y값 얼마일까요? 4요. 그쵸.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약간의 보정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 네. 아, 아주 좋은 질문이지. 쌤, 저는요 이거를 봐가지고 x를 갖게 했는데요. 아마 그런 친구는 아래식에다가 5를 곱했겠죠.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요 x든 y든 한쪽을 갖게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어쨌든 한쪽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태호가 이해했어? 어떤 느낌인지? 약간 이런 컨셉을 이해하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버전 15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은 풀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 살려서. 아, 가감법은 더하거나 빼는 전략인데 이런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쩌면 조금 더 불편한 상황이긴 해. 근데 이제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작업을 하시면 돼요. 비슷한 느낌으로. 즉 x든 y든 같게 해주면 돼. 적절하게 뭔가를 곱해줘가지고. 요 말 뜻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분 후에 제가 한 문제 또 시범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 1분 정도 고민해 볼 시간 드릴게요. 자, 가감법입니다. 가감법. 어쩌면 다음에 나올 대입법은 이름 그대로 대입을 할 거라 너네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좀 접근하기 쉬운데 보통 가감법을 처음 하면 좀 이제 많이들 어색해해요. 이게 뭐지? 근데 이름 그대로야. 더하거나 빼겠다는 건데 가끔 이런 식으로 그냥 더하거나 빼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약간의 보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셀카 찍으면 보정하는 것처럼 얘는 약간 보정을 좀 해줘야 돼. 하기 전에. 보정만 하면 되겠죠. 자, 혹시 이 문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아, 잠깐 기대해 볼까? 저 뭐? 엄마 많이 2코마 마이너스 3. 오, 2콤마 마이너스. 다들 되게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오, 잘하네요. 자, 이번 문제는 느낌 오지? 최종 버전입니다. 어쩌면 여기 두 페이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문제겠지. 왜냐면요, 그나마 왼쪽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좀 x든 y든 좀 이렇게 가기가 쉽단 말이지. 근데 이번 문제는요, 약간 어때요? 이게 x 쪽이든 y 쪽이든 둘 다 불편해. 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얘를 이걸로 맞춰주려면 물론 가능은 해요. 3분의 4를 곱하면. 근데 불편하잖아요. 분수거든, 분수. 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기본 전략은 똑같아. 자, 일단은 x든 y든 하나 잡으세요. 어디를 갖게 할지. 그리고 저는 갖게 할 건데, 자, 느낌 오세요. 얼마로 갖게 해볼까? 얼마로 갖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12. 약간 최소 공배수로 갖게 하자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의 친구를 12로 갖게 하려면 4를 곱해야겠죠. 일단은 갖게 한다는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밑에 친구를 갖게 하시려면 얼마를? 3을 곱해야겠죠. 즉 어쨌든 등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풀이를 이거 두 개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조금 번거롭습니다. 둘 다 갖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 둘 다 작업하면 됩니다. 위에다가 4 곱하고 밑에는 3 곱하고 그리고 두 개를 한번 더해보시면요 x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왼쪽은 마이너스 y, 오른쪽은 3이 됩니다. 그래서 y 값은 마3이 나오고요. 얘를 아무 때나 한 군데 대입하시면 되겠죠. 즉 계산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4x는 8 되니까 x 값이 얼마다? 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2, 마3이라고.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17번입니다. 한 번 더 해봐. 자, 이번에 틀린 친구는요 17번 풀 때는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숙제하면서 연습 많이 오세요. 가간법. 자, 그리고 가간법은요 할 줄 많으면요 굉장히 사실 편해요. 그냥 약간의 작업을 통해서 이제 더하거나 빼가지고 문자를 지우겠다라는 원리입니다. 문자를 지우겠다는 거예요. 자, 가간법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립방정식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9구단급. 9구단급. 9구단급이 말 다 한 거잖아. 9구단 맨날 나오잖아. 얘도 맨날 나올 겁니다. 앞으로. 시험 끝나고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묶여있는 식이 연립방정식이고 연립방정식의 해는 지금 너네가 구한 이런 해들은요. 둘 다 되는 해예요. 그리고 둘 다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개만 주면 무수히 많은데 둘 다 되는 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17번 문제고요. 자, 이 문제 혹시 정답이 나왔을까? 자, 혹시 이거 얼마 나왔어요? 1, 마이너스 2요. 1, 마이너스요. 어허, 잘했네요. 자, 어떻게 하자? 자, 이번에도 하나를 찾고 통일시켜 줍니다. 저는요, 여기를 한번 통일시켜 볼게요. 자, 위에다가는 4를 곱하고요. 일반적으로 최소 공배수로 갑니다. 밑에다가는 3을 곱합니다. 통일. 자, 통일. 그리고는요, 요 두 식을 뭐 하면 돼? 두 식을 빼면 되겠네요. 그치. 왼쪽 길이 빼고, 오른쪽 길이 빼보시면, 왼쪽은 마이너스 29x, 오른쪽에 마이너스 29 나옵니다. 그래서 x 값이 얼마 나오고 1 나오고 다시 넣어보시면 y 값이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가간법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장 갈게요. 자,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풀이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연립 방정식을 두 가지 풀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입맛대로 풀면 됩니다. 사실은요. 자, 두 번째 풀이는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대입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얘는 제가 한번 믿어볼까요? 별 설명을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할 게 보일걸요?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뭔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대입법. 혹시 뭔가 대입할 만한 거 안 보이세요? 시기 보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앞에서 식도 대입 가능하다라고 배웠어요. 한 페이지에서. 그걸 이용하는 게 대입법이에요. 즉 말 그대로 대입법은요. 어떤 부분에다가 뭔가를 쏙 넣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번 문제는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x랑 얘랑 같다고 했잖아. 즉 밑에 있는 x 자리에 얘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입. 그래서 대입법이에요. 근데 어쨌든 넣어보시면요. 결국은 뭐야? 결국은 가간법과 동일하게 결국은 문자가 한 개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를 한 개만 남겨가지고 마지막 풀이는 중1처럼 풀겠다는 거예요. 뭐 가간법이든 대입법이든. 근데 가간법은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고 대입법은 시간계를 정리해서 쏙 넣는 거야. 다른 식에다가. 뭐 둘 중에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둘 다 할 줄은 알아야 돼요. 대입을 하라는 거야. 자, 계산해 보실게요. 자, 여기 계산하면 14y가 나오니까 y값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나머지 한 개는 동일하게 둘 중에 좀 편한 데 넣어가지고 x값까지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야. 쌤 저 대입이 잘 안 돼요. 그럼 진짜 공부 다시 하고 와야 돼. 대입을. 중1 때 배우잖아. 대입하는 것도. 이렇게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이게 다예요. 어쩌면. 이게 다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른쪽에 6번 가봐. 자,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제가 하고 싶은 말 아시겠어요? 보통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고정관념인데 많은 친구들이 대입하라고 하면 어떻게든 막 x는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쇽 대입을 하려고 해요. 정리를 먼저 하고. 근데 원래 대입이라는 거는 꼭 x는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혹시 하고 싶은 말 아시겠어요? 즉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이번 문제를요. 굳이 얘를 양쪽에 나누기 2 해가지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자리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 물론 괜찮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팁. 어쩌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요. 역시나 대입법 쓰기 되게 좋은 문제야. 왜냐면요. 봐봐.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똑같지 않나요? 그치? 즉 사실 원래 대입이란 건요. 똑같으면 거기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저는요. 그냥 이거를요. 여기에 넣을 것 같아요. 통째로. 굳이 여러분들이 얘를 x를 다시 정리한 다음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항상 이럴 필요는 없어요. 필요 없다. 항상 이럴 그렇지 왜 이래? 항상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똑같으면 거기 넣으면 돼요. 이렇게. 자, 대입해 보시면요.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바뀐다? 이 식이 이렇게. 그리고 항상 대입할 때는 괄호를 꼭 치세요. 저 한 가족이 같이 들어오는 거라서 항상 이제 이사할 때는 괄호를 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간단한 계산 문제가 됩니다. 자, 1차 방정식은 풀 줄 알아야 돼. y 값이 나오고요. 둘 중에 아무 때나 대입해서 나머지 한 개 구하시면 되겠죠. 저는 위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요게 이제 또 다른 어떤 대입법스러운 문제예요. 그 대입법을 쓰면 좋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냥 이거 두 개 빼면 안 돼요. 되긴 돼요. 빼도 2x가 지워져. 사실 이 문제는 뭐 가감부터 괜찮은데
이번 페이지는 대입법 연습하는 페이지라 한번 대입법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여러분들 넘어가서 다음 장에 몇 번 해볼까? 9번 해볼게요. 자, 다음 장에 9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느낌이 나오면 대입법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느낌 오시죠? 대입법은요, 언제 좋다? 이렇게 X는, Y는 정리가 되어 있을 때는, 혹은 정리하기 쉬울 때는 대입법도 꽤 괜찮아요. 그냥 넣는 거라서. 그리고 어쩌면 약간 앞에처럼 막 가감법처럼 막 모양 만들기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리만 할 수 있다면 그냥 넣으면 돼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시 드릴게요. 대입법은 좀 빨리 하는 거야.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대입. 이 똑같은 게 나오면 그 자리에 얘를 넣으라는 거예요. 대입법. 자,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 한 15분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세요. 자, 이 문제는 혹시 자, 누가 해볼까? 유민아, 정답 나왔어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혹시 태호가 정답 나왔어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자, 안 나온 친구는 뭐 시간이 부족한 거야? 이해가 안 된 거야? 자, 다시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Y가 얘랑 같다면서요. 근데 밑에 보니까 뭐가 보여? Y 자리가 보이잖아. 이 자리에 얘를 쏙 집어넣으라고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냥 얘를요, 이렇게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요, 이 식이 어떻게 바뀐다? Y 자리에 쏙 들어왔어요, 지금. 이렇게 바뀌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항을 통해서, 자, 간단한 1차 방정식이니까 이 정도는 거뜬하게 풀리길 바랍니다. X값 나오고요. 이 X를 다시 넣어서 Y값도 구하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대입법. 요런 게 대입법입니다. 넣으란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자, 이제 요 대입법이 이제 약간 그나마 좀 어려워지면 13번처럼 나와요. 자, 쌤 이거 아까 전에 가감법 문제도 이거 아니었나요? 이제는 말하지만 두 가지 풀이가 있는 거야, 사실은. 이제 모든 열린 문제는 두 가지 풀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페이지는 굳이 얘를 대입법으로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첫 번째로. 지금 몇 개를 풀어봤다면 대입법도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일단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정리를 좀 해야 돼.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어쩌면 대입법은요, 우리가 어쩌면 아까 전에 그 가감법도 가끔 개수가 안 맞으면 정리를 하는 것처럼 대입법도 원래는 하시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X는 혹은 Y는 정리부터 해야 돼요. 정리. 우리가 방금 본 문제들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정리가 되어 있었어. Y는 X는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 문제는 둘 다 딱히 정리는 안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은요, 두 식 중에서 한 개를 잡아가지고 정리를 먼저 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시범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저는요, 밑에 있는 요 식을 잡아서 이 식을 Y는으로 정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요 자리에다가 이거를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입법은요,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입하는 게 맞겠죠. 자, 이제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자,
넣으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꼭 괄호를 쳐가지고 넣으시라는 거예요. 꼭 괄호를 쳐가지고 넣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요, 1차 방정식 중1 문제입니다. 13x 52 x는 4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이제 문제는 아까 가강법처럼 이제 정리를 내가 안 해줄 거니까 네가 정리해서 풀어.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14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부터 대입법은 하기 전에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 정리를 먼저. 자, 여러분들 아직은 이제 초보이니까 여기 페이지는 대입법 문제야. 대입법으로 꼭 풀어보세요. 앞에는 가감법으로 풀어보시고 일단 둘 다 연습을 해봐. 둘 다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취향이 생길 거예요. 아, 난 이게 편한데? 그럼 편한 걸 하세요. 뭐 강조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할 줄은 알아야 돼. 항상 말하지만 한쪽이 빵꾸가 뚫리면 거기에 막 나중에 막 미치듯이 물이 들어옵니다. 시험 때 거기를 막 건드려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근데 시험에는 이걸 어떻게 건드려요? 제 마음인데. 문제에서 서술형인데 대입법으로 풀어라.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시키는 대로. 선생님들은 너네 머리 꼭대기 위에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이런 거 선생님 입맛대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일단은 가감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대입법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연립방정식 거의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연립은요, 요 가감법과 대입법이 중요합니다. 방정식이 푸는 게 중요한 거 사실 푸는 게. 이거 푸는 거 할 줄 아냐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혹시 이 문제에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수연아. 혹시 수연이 이거 정답 뭐 나왔어요? 6,11이요. 그쵸, 6,11이요. 자, 쌤은 어떻게 하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일단 대입을 해야 돼.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 문제는요, 정리가 안 돼 있어. 두 식 다. 그럼 어떻게 하자? 둘 중에 한 개를 잡고 정리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라면 위의 식을 정리할래요? 밑에 걸 정리할래요? 혹시 판단할 줄 아세요? 원우야? 원우야, 이 문제 풀 때 위의 식을 정리하고 싶어? 밑에 식을 정리하고 싶어? 밑에? 밑에가 맞겠지. 어떻게? 밑에 요 식이 그나마 괜찮잖아요. 근데 위에 거는요, 요 개수 때문에 조금 껄끄러워요. 정리하는 게. 일반적으로 개수가 1인 쪽이 훨씬 편하다는 거야. 정리해 볼 건데요. 선생님 정리할 때 X로 해요? Y로 해요? 아무거나 하세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센스 있게 얘만 넘기면 되니까 저는 Y는 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입할 준비를 하라는 거야. 너네가 대입법은 대입을 해야 돼. 그럼 뭐 X든 Y든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정리한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어디다가 위에 있는 Y 자리에 쏙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입법이에요. 대입하라는 거예요. 시간계를 다른 식에다가 쏙 넣어라. 대입법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는 이 친구를 푸시면 되겠죠. 이제 이 식 푸는 데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요런데 거리낌이 생기면 진짜 수학 많이 힘들어. 이제 이거는 그냥 숨 쉬지 나오는 1차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정답이 6,11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맨 밑에가 아니라 자, 18번 문제. 18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 요구하는 거는요. 첫 번째 풀이는 이 똑같은 문제를 가감법으로 풀어보세요. 두 번째는요. 이 똑같은 문제를 대입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둘 다 해보시면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복습도 할 겸
꼭 숙제하면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취향도 찾아오세요. 일단은 풀 줄 알아야 돼. 일단은 풀 줄 알아야 되고 뭐가 좋은지는 사실 좋다는 말은 없어요. 다 좋습니다. 그럼 쌤도 취향 있으세요? 저도 취향이 있죠, 당연히. 근데 제 경험상 대부분 다 취향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자, 일단 두 문제니까 제가 그러면 2분 드릴게요. 두 가지로 풀어봐. 쌤, 정답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둘 다 가능해요, 이론상. 근데 뭐로 갈지 너네의 몫이야. 저도 끝으로 요 문제 풀면서 두 가지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가감법.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야. 근데 하시기 전에 일단 개수를 좀 체크해 줘야 돼, 사실은. 이게 어디 한쪽이 맞아야 되거든요. 가감법. 그리고 두 번 대입법은요. 말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x에다가 혹은 y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요. 뭐 한식을 y는 혹은 x는. 자, 오늘 제가 수업 끝나고 이어서 좀 질문을 받을게요. 요 수업 끝나고 제가 수업이 없거든요. 혹시 잘 안 된다. 숨기지 말고 정확히 알고 오늘 귀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요. 진짜 대빵 중요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제가 대빵이란 말을 요 근래 물론 남용하고 있는데 얘는 정말 대빵 중요해요. 이제 중1 때부터 저랑 한 친구를 아시죠? 저 거짓말 안 하는 거. 대빵 중요하다면 정말 이유가 있는 거야. 중3 때 또 나오고요. 고1 때 나오고 고2, 고3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두 개인데 식 두 개짜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선생님 네.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요. 갔다 오세요.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자, 30초만 더 드릴게요. 연립 방정식. 태은이가 나간 다음에 소식이 없네요. 태은아, 네? 괜찮아요? 아까 나갔다가 들어온 것 같은데. 네. 그래, 태은이는 잠깐 남아서 아까 말한 질문도 좀 하고 가, 오늘. 알겠지? 자, 일단은요. 자, 제가 2분 30초면 좀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내용이니까 한 친구 호명하면 저를 좀 도와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가감법은요. 아까 이유가 좀 어려워했는데, 자, 한번 이유야 말 켜보실래요? 자, 다시 말할게. 안 되면 오늘 남아서 저한테 질문 다 하고 가세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이유야. 가감법으로 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바로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가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지. 그렇지. 그럼 이호야, 여기다가 약간 방송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어떤 식에다가 뭐를 해줘야 돼? 자, 약간 방송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이호 말고 다른 식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약간 이호 요거 방송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 알겠지? 자, 유민이가 도와줄게. 자, 유민아, 이 식 풀어볼 건데, 자, 가감법 쓰고 싶어. 유민아 듣고 있어? 자, 유민아, 이 식 풀어볼 건데, 어떤 식에다가 뭐 해줘야 될까? 선생님 저 잘 안 들려요.
들려서 나갔다 들어가세요. 그러세요. 혹시 다른 친구들은 들리세요? 지금 제 말 들리세요? 저 잘 들려요. 저도 들려요. 저도. 감사합니다. 땡큐. 자, 그러면 자, 태혁이가 도와줄래? 자, 태혁이 왔니 근데?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왔어요? 자, 가감법 풀고 저 싶어. 왔어요. 그러면 자, 일단 X랑 Y 중에 너라면 누구를 지우실래요? Y요. 이유는 혹시 이유도 물어봐도 돼? 그냥 Y가 좀 더 지우기 쉬울 것 같아서요. 그게 정답이지. 근데 그게 그 다음 단계야. 사실은 지우는 것도 너네 마음대로는 아니야. 보통 둘 중에 좀 빠른 쪽이 있을 거야. 그럼 자, Y를 지우려면 태어가 어디식에다가 뭐를 먼저 해줘야 돼? 밑에 식에다가 어, 밑에 식 마이너스 Y에다가 3을 그치. 사실은 얘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식에 3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곱해보면 뭐 나와, 태어가? 9x 마이너스 3Y는 33이요.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이 두 식을 태어가 이제 뭐 하면 좋을까? 더할까, 뺄까? 더해요. 그치. 가감법인데 이번 문제는 더하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왼쪽 길이 더하고 오른쪽 길이 더해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x값 얼마 나온다? x가 2요. 2가 나오고요. 혹시 y값도 나오셨나요? y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요. 이렇게. 이게 가감법 풀이입니다. 그래서 이 가감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감법. 그래서 가감법은요. 지금처럼 x에 대해 y에 대해 한 개를 잡은 다음에 걔를 내가 지우겠다라 마음먹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가끔은 바로 못 지워집니다. 그때는 살짝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개수를 같게 만든 다음에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요 느낌 꼭 바로 해야겠죠, 여러분들. 까먹기 전에. 그리고 자, 오른쪽에 대입법 풀어볼 건데, 자, 대입법은 자, 누가 해볼까? 종훈아. 자, 대입법을 쓰고 싶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일단 대입법도 정리를 먼저 해야 되거든. 위의 식을 정리할까, 밑의 식을 정리할까? 종훈아. 아래 식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3x를 오른쪽으로 사실은 3x를 이항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항할게요. 이렇게 자리 바꿀게요. 바꿔보시면 y는 3x 빼기 11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먼저야. 대입법 쓰려면. 그리고는 뭐 하자? 요 y 자리에다가 시키는 대로 3x 빼기 11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대입법입니다. 그치? 대입해 보시면요. 요렇게가 되고, 꼭 괄호 빼먹지 마세요. 빼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를 전개해서 이 친구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이세요? 똑같이 나와.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되고요. 나는 같은 문제를 두 가지로 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정말 하고 싶은 친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둘 다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꽤 괜찮아요. 어쨌든 초보일 때는 많이 풀면 장땡이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꼭 맞추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야. 네. 저는 저거 네. 3x 마이너스 11 풀 생각을 했었는데 안 썼거든요. 이항을 구해서. 네. 네. 좀그 이항을 두 번 하는 거 뭔가 이상해서 일부러 안 썼는데. 괜찮죠. 어차피 이사라는 게 뭐 꼭 옆집만 가도 되나요? 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말이잖아. 아까 종훈이가 이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3x를 이항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해볼까요? 3x를 이항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 y니까 아마 여러분들은요 한 번 더 마이너스 1 곱해서 예쁘게 바꿨을 거 아니야. 사실은 이 작업이나 저거나 똑같다는 거야. 똑같은데 저는 이제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양수가 되게끔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싫어가지고. 차이점 이해돼? 이것도 괜찮다는 거야. 어쨌든 대입법은요 정리를 먼저 하고 해야 되고, 가감법은 개수를 먼저 맞추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오버했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요. 자, 2020년도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요 다음 장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요 다음 장은 별거 아니에요. 또 괄호 나오고 소수 나오고 분수 나오는 거야. 똑같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일단은 기본 문제부터 연습을 해오세요. 그래서 센 연산은 73쪽까지. 놀랍게도 연립방정식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번 시간 말고 2번만 더 하면 연립 끝납니다. 그래서 73쪽까지 해오시면 되겠고요. 자, 교과서 개념 잡기는 몇 문제 안 돼요. 너무 아쉬워요. 42쪽부터 44쪽까지 42부터 44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익힌북은요. 익힌북은 15쪽 저희가 24번부터가 오늘 내용입니다. 15쪽 익힌북은 15쪽부터 여러분들이 16쪽까지 몇 개 안 되네. 16쪽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희가 뭐 학원에 올지 안 올지는 이번 주말에 아마 결정될 것 같고요. 학원에 안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처럼만 잘 집중하면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한번 잘하기 바랍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 중2 올라가니까 나이만 먹지 말고 이런 성숙한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호명하는 친구는 나가지 말고 대기해봐. 알겠지? 자, 일단은 태혁이, 태은이, 이효, 그리고 유민이. 일단 네 친구는 잠깐 남아보세요. 나머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